네, 대단한 마무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은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1번은 x가 0으로 갈 때 0분의 3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전체가 발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번은 될 수 없습니다. 2번은 x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갈 때 2차항하고 1차항이 보이기 때문에 1차항은 그냥 무시하고 2차항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보면 결국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습니다. 다음 3번은 x가 1로 가는데 절대값이 있죠.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때 그때는 절대값 안에 부호가 플러스라서 약분되고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달라서 극한값이 없습니다. 네 번째 2번과 비슷하죠. 네, 그래서 무한대 발산하니까 극한값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분모에는 2차식이 있고요. 분자에는 1차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제곱이 무한대로 가는 것에 비하면은 분자에 있는 1차식이 무한대로 가는 것은 무시할 정도로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극한값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석풀이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에 분모의 최고차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1분의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3이라서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고 오른쪽에 나오는 식이 다항식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 2번은 인수분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분자의 x-3과 분모의 x-3이 약분되겠죠. 그래서 분자의 x 플러스 2만 남고요. 계산하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다음 3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서 최고차항 계수 비교해서 극한값은 2분의 3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뒤쪽에 있는 부분을 통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x-1분의 6 곱하기 x 플러스 2로 통분하게 되면 앞쪽에 x가 있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그리고 마이너스 3은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있는 분자를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x-1, x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x-1이 하나씩 약분되겠죠. 네, 하나씩 약분되고요. 남는 거 쓰게 되면은 x 플러스 2분의 6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리미트를 취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라고 보게 되면은 분모가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3분의 6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서 2, 4, 8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6이라 했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유리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유리하게 되면은 분자는 x 더하기 5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이 나와서 분모의 x 플러스 1하고 약분되겠죠?
그래서 분자에는 1만 남고요. 분모에는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2가 남겠죠. 그래서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4분의 1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보는 게 편하다.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루트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죠. 그래서 분모의 1차항 계수 마이너스 1과 분모의 1차항 계수 루트 1을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첫 번째 조건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최고차항 보면 되고요.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식입니다. 그래서 a 값은 분모의 1차항 계수 1분의 분자의 1차항 계수 루트 1 가지고 와서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b 값은 리미트 x가 4로 갈 때 fx라 했죠. 그래서 리미트 x가 4로 갈 때 유리화해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분자를 먼저 계산을 하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9 빼기 9가 됩니다. 그래서 9, 9 사라지고요. 분자에 남는 식이 x 곱하기 x 빼기 4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x 빼기 4랑 약분이 되고 분자에는 x만 남습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유리화했으니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플러스 3이 남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안에는 9가 남고요. 그래서 3 플러스 3분의 x가 4로 가니까 분자는 4가 되겠죠. 그래서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b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의 b 값은 3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2라서 계산하면 2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함수 fx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더하기 3은 6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이 주어진 함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수렴한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보면은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마찬가지로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지만 전체가 수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분자의 식이 x가 1로 갈 때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f 1 더하기 3이 0이다. 따라서 f1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보면은 분모에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f제곱 더하기 3f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극한 계산할 때는요 반드시 수렴하는 형태를 가지고 와서 극한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주어진 형태에서 x-1 분의 fx 더하기 3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분모는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fx 하나 묶어내면 fx 곱하기 fx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묶이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던 형태가 여기 x-1분의 fx 더하기 3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f랑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차식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수렴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얘도 수렴, 가운데 얘도 수렴,
끝에 얘도 수렴해서 각각 리미트 취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아까 계산했듯이 F1이 마이너스 3으로 간다는 것도 알아냈죠. 그래서 여기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마찬가지 다항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수렴값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더하기 3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나와 있죠? 6으로 수렴한다. 다음 세 번째 x가 1로 갈 때 대입하면은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죠. 6번 보겠습니다. fx, gx에 대해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해 보면요. 극한값 f랑 fg 값이 존재하고 극한값 gx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항상 극한에서는요. 수렴하는 함수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얘네 둘을 이용해서 gx를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 나와 있는 fx, gx에다가 fx를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나눠서도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분모에 있는 fx의 극한이 0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조건에 보면 그런 말이 없죠. 네, 그래서 기억은 왠지 틀린 명제인 것 같다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그 발레를 찾기 위해서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극한값이 0인 경우를 가지고 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발레를 찾아야겠죠? fx를 0이라고 볼게요. fx는 0.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 a도 0이라고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fx 0은 0입니다. 수렴하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예요. 그래서 f를 0이라고 두고 gx는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x분의 1로 잡겠습니다. x분의 1로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얘는 결국 곱해서 0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수렴인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함수를 보게 되면은 얘는 발산이죠. 네, 그래서 기억 명제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f 나와 있고요. f분의 g 나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gx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물어봤습니다. f랑 f분의 g가 둘 다 존재할 때는 f랑 f분의 g를 곱해서 g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는 뭐 다른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니은은 당연히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보다 gx가 더 크면 극한 취했을 때 gx가 더 크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했죠? 네, 틀린 명제가 되고요. 발레는 fx가 x분의 1, 그 다음에 gx가 x분의 2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a 값에는 무한대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도 0이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도 0이죠. 그래서 극한값이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k로 수렴한다. 그래서 는 k이기 때문에 수렴한다는 것에 집중하면 되고요. 이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0이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를 보는데 항상 수렴하는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이용한다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x분의 fx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오른쪽에 x를 곱해서 fx 형태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x분의 fx 수렴하죠. 그 다음에 리미트 x 0으로 갈 때 뒤에 있는 x도 수렴하죠. 그래서 각각 리미트 취해서 첫 번째는 k, 두 번째는 0에 수렴하니까 k 곱하기 0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0이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0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6번에는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은요. 두함수 fx, gx에 대해서 f 더하기 g에 대한 극한이 3이고 f 빼기 g에 대한 극한이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fx, g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fx 더하기 gx가 수렴하죠. 그러면은 이것을 똑같이 두 번 곱하더라도 반드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쓰게 되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두 번 곱했으니까 제곱 그 값이 3을 두 번 곱한 9와 같다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gx 제곱은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1번씩 아래쪽에 있는 것을 2번씩이라고 두게 되면 1번에서 2번을 뺐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제곱 사라지고요. g제곱 사라지고요. 2fg가 두 번 더해지겠죠. 그래서 4fg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9 빼기 1이니까 8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의 값은 4로 약분해서 2가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 8번 볼게요. 8번에 보면은 f는 무한대 발산이고요. 그 다음에 2f 빼기 g는 5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수렴하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f 앞에 있는 상수랑 g 앞에 있는 상수의 절대값에 대한 b가 2대 1이죠. 근데 지금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요. f랑 g 앞에 있는 상수의 b가 2대 1을 만족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얘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요. 위에 있는 가식과 같이 변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풀이 방법을 외우고 계셔도 됩니다. 가는 무한대로 가고 나는 상수값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나식에다가 분모에 fx를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2fx 마이너스 gx가 이렇게 분자에 써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쓰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fx분의 gx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는 2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식을 이제 변형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하는 함수의 형태가 f분의 g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에도 f로 나눠주고요. 분자에도 똑같이 f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9-4 곱하기 fx분의 gx가 되고 분자도 똑같이 fx로 나누게 되면은 3 더하기 fx분의 gx가 됩니다.
그때 얘 수렴하죠. 얘도 수렴하죠. 얘도 수렴합니다. 얘도 수렴합니다. 따라서 각각 계산해서 9-4, 2, 8분의 3 플러스 2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9번은요. 다음 함수 f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fx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이 함수가 다항함수인지 반드시 꼭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면서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f의 최고차수가 2차고 최고차수의 개수가 2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2차항 개수분의 f의 2차항 개수 a라고 둘게요. 네, 그 값이 2이기 때문에 fx의 최고차항 개수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볼게요. 두 번째 조건에 보면은 전체가 수렴했죠? 전체가 수렴했는데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근데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값은 연속의 성질에 따라서 f-1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때 그 값이 0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1이 0이기 때문에 인수 정리에 의해 f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식을 써보면은 1번하고 2번 조건에 의해서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2고 x 플러스 1을 하나 갖고요. 총 이제 2차식이기 때문에 뒤에 x 플러스 a와 같이 식을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죠? 두 번째 조건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쓰지 않았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대입해 줍니다. 대입해 주면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하나씩 사라지겠죠. 네, 사라지고 2 곱하기 x 플러스 a가 남습니다. 계산하면은 2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4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고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1 값은 2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a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 빼기 1이라서 0이 되겠죠. 그래서 f1은 0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은요. y는 x제곱 위에 점 p가 1사분면 위에 있고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 OH 길이가 x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p의 좌표가 x, x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OH 길이가 x, pH 길이가 x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PO-pH 값을 구하라 했죠. 그래서 PO 길이 구해야겠죠. 그래서 PO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 4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쓰면 되고요. 계산의 편의상 x제곱을 한번 묶어낼게요. x는 항상 양수값이라서 절대값 없이 그냥 x 루트 1 플러스 x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극한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PO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ph x제곱이 됩니다.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에 x를 하나 묶어냈다고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x를 하나 묶어냅니다. 그러면 루트 x제곱 더하기 1 빼기 x가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만 유리화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분자는 x제곱 더하기 1 빼기 x제곱이라서 1만 남습니다. 1만 남고 분모에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가 남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고요. 얘도 1차, 분모도 1차가 되죠.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루트 1 플러스 1 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은요. 딱 봐도 샌드위치 정리 쓰는 겁니다. 네. 문제에서 보면요. 가운데에 껴지는 이 함수의 형태가 x분의 fx죠. 지금 보면 이제 fx만 있죠. 그래서 이 둘의 형태를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에 세 변에 똑같이 x로 다 나눠주겠습니다. x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요. x가 0보다 크다 했죠. 네, 그래서 분모에다 깔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도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 분의 3x제곱 마이너스 1 보다 x분의 fx가 더 크고 그것보다 2x제곱 더하기 x분의 6x제곱이 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변에 똑같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세 번째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로 똑같이 연산자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제일 첫 번째 극한은 3이 되고 제일 오른쪽의 극한도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 껴있는 리미트 x분의 fx도 결국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12번은 함수 fx 나와 있고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라.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 f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예요. 얘는 다항함수죠. 그래서 연속입니다.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f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고 다항함수라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x가 1일 때를 봐야겠죠. 자, 그때는 좌우의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을 동시에 따져봐야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계산하면 a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은 계산해서 3이 됩니다.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값이 서로 같아야겠죠. 따라서 a 값은 4가 된다. 네, 13번은요. 함수 fx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함수 fx 곱하기 g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함수 gx를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f를 보면요. 이 f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속입니다. 그래서 f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를 보게 되면 일단 기억하고 디귿은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연속 함수예요. 얘도 연속, 디귿도 모든 구간에서 항상 연속인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절대값이 있지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연속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니은을 그래프로 그리면요, 절대값 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랑 곱했을 때는 반드시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 나와 있는 모든 g에 대해서 fx 곱하기 gx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항상 연속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이 되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요, 함수값하고 극한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함수값 볼게요. fx 곱하기 gx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보게 되면 f-1이 0이기 때문에 fx 곱하기 gx의 함수값은 항상 0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닫힌 구간 전체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한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fx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이 1이기 때문에 이 gx에 대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반드시 0이 돼야지만 fx 곱하기 gx의 극한값이 0이 되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디귿까지 g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0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면 극한이 0이 되니까 연속이 되고요. 0이 안 되면 fx 곱하기 gx의 극한이 0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값하고 달라서 불연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전부 다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똑같죠? g-1은 0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되겠죠. 니은의 g-1은 0이라서 니은도 됩니다. 다음 디귿은 g-1을 계산을 하면요, 마이너스 2라서 0과 다르죠. 그래서 디귿은 불연속을 만드는 함수가 되고 기억하고 니은은 연속이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14번에 함수 fx 나와 있고요. fx 더하기 f-x, fx 빼기 f-x가 불연속인 x의 값의 개수를 각각 mn이라고 하고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f-x는요, 주어진 함수 y는 fx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f를 그려볼게요. x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를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f 하나 그리고요. 옆에다가 f-x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식을 더한 식과 뺀 식 해서 총 4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f를 보면요. x가 1일 때 함수값이 1이죠. x가 1일 때 함수값이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 하나 찍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0이죠. 네, 그래서 x축 위에 그래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하나 찍어주고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1 마이너스 절대값 x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절대값 x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와 그 범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프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0하고 이제 1 사이에서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키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대칭 이동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는 비워줘야겠죠. 요게 이제 f예요. y는 f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f-x는 첫 번째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만 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fx 더하기 f-x 볼게요. fx 더하기 f-x. 자, 보면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요. 이때 함수값들이 x가 0일 때 함수값들이 1이기 때문에 여기 2라고 할게요. 2인 지점까지 두 직선이 합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0,2까지 증가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또 0부터 1까지는 0,2에서부터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차피 둘 다 함수값이 0이라서 더해도 0입니다. 따로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하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봐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하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하나의 함수값이 1이에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함수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이 채워진다고 볼 수 있고요. x가 1일 때도 하나가 함수값이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 1,0이 채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fx 더하기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냥 쭉 이어지는 연속 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불연속인 x의 값의 개수를 m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첫 번째 그래프에서 m 값은 0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fx 빼기 f-x 보겠습니다. 자, 일단 x가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똑같이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갖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빼면은 함수값이 0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일 때하고 1일 때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점이 찍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1에서 함수값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니까 여기 1,2에 점이 찍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 y는 f-x 그래프에서는 불연속인 점이 두 개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n 플러스 n 값은 2라고 구할 수 있겠죠.
다음 15번은 열린 구간 0, 5에 정의된 함수 fx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기억부터 디귿까지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보면은 닫힌 구간 1,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 2에서 보면요. 양쪽 끝이 닫혀 있고 연속 함수입니다. 반드시 최대값이 존재하겠죠.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2부터 4까지 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2부터 4까지는 여기에요. 근데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3,1이 뚫려 있죠. 네,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어떤 값이라고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없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3, 4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자, 3, 4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번에는 4,3이 정확히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디귿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은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16번은 유리함수 나와 있고요. 유리함수 나와 있으니까 일단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주겠습니다. 2x-1분의 2 곱하기 2x-1 더하기 3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2x-1분의 3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x는 2분의 1이 점근선의 방정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구간이 1부터 3까지죠. 그래서 이 구간에 점근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닫힌 구간 1, 3에서 함수 fx는 연속이 되고요. 최대, 최소 정리에 따라서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와 최소를 갖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1, 3은 점근선이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나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1쪽에서 최대를 갖고요. 더 먼 3쪽에서 최소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최대는 F1로 계산할 수 있고요. 제일 처음 주어진 식 있죠?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래서 1을 대입하면 분모는 1이고 분자는 5라서 최대 5고 최소는 F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값이니까 3을 대입하면 5분의 3, 4, 12 더하기 1 해서 13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보면요. 두 곡선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교점을 가짐을 보이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2x 4제곱 마이너스 7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0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풀어봤죠? 주어진 식을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2x 4제곱 마이너스 7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바꿔주고요. 여기 왼쪽에 들어오는 좌변에 있는 다항식을 이용해서 y는 fx를 여기 좌변에 있는 식으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f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연속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1은 계산하면 2 더하기 7 더하기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라서 0보다 큽니다. f0은 상수항 마이너스 1이라서 0보다 작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f-1 곱하기 f0이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 2번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 FC는 0인 C가 반드시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0 사이에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예요? 위에서 얘기한 이 방정식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7번은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8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항함수 fx가 있다. 다항함수 fx 있죠. 이 다항함수라는 조건은요, 아주 큰 조건입니다. 잘 체크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방정식 fx는 0이 닫힌 구간 1, 2에서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그래서 여튼 구간에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고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에 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2로 수렴했죠.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다항함수라서 f1로 수렴하는데 그때 그 값이 반드시 0이 돼야만 한다. 마찬가지 나 조건을 보면요, 또 전체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래서 F2도 0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 정리에 의해 fx는 x-1과 x-2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1, x-2 그냥 뒤에 qx를 쓸게요. 됐죠? 네, qx가 뭐 몇 차인지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일단 qx로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산하듯이 가하고 나에 대한 극한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가는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하나씩 약분되고 x-2 곱하기 qx라서 마이너스 q1입니다. 근데 그 값이 2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가 약분되고 x-1 곱하기 qx가 2 대입해서 q2로 수렴하는데 그 값이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가릴게요. 자, qx에 대해서 y는 qx는 닫힌 구간 1, 2에서 연속이죠. 당연히 qx도 다함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qx도 1, 2에서 연속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q1은 방금 구했죠? 마이너스 2라서 음수고 q2는 1이라서 양수입니다. 부호가 바뀌었죠?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 QC는 0인 C가 열린 구간 1, 2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됐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F는 F1이 0이죠. 그래서 X는 1이라는 근을 하나 갖고요. fx 제로는. 그 다음에 F2가 또 0이기 때문에 X가 2일 때 또 근을 하나 갖습니다. 그 다음에 QX에 대해서 QC가 0이기 때문에 X는 C에서 마찬가지로 fx는 제로라는 방정식은 근을 하나 갖겠죠. 따라서 F는 닫힌 구간 1, 2에서 적어도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앞에서 풀던 것보다 좀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닫힌 구간에서 적어도 3개 실근이라 했고요. 문제에서 보면은 F1은 0, F2는 0이라서 일단 3개 중에 2개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값 정리로 계산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fx식을 이렇게 바꿔준 거고 위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q에 대한 경계값의 부호를 체크를 해준 겁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 x-2는 5고요. 그 다음 극한을 보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더하기 fx분의 x제곱 마이너스 6 fx죠. 그래서 보면 일단 여기는 x가 2로 가는데 x 빼기 2가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왼쪽에 보이는 이 형태가 왼쪽에 보이는 이 형태가 상당히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x-2를 x-2를 t라고 치환해 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리미트 t는 x가 2로 가면 t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가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이 결국 뭐랑 같아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똑같죠? 그냥 문자만 t로 나와 있는 거를 x로 바꿔주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x하고는 같은 x는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극한을 보게 되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더하기 fx 그 다음에 위에는 x제곱 마이너스 6 fx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함수의 극한에서는 반드시 수렴하는 형태 수렴하는 형태의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x분의 fx죠. 얘는 그냥 fx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전부 x로 나눠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분모는요 1 플러스 x분의 fx 분자는 x-6 곱하기 x분의 fx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x가 0으로 갔을 때 여기 상수함수 수렴 x분의 fx 수렴 0으로 가면 x도 수렴 x분의 fx 수렴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계산해서 1 더하기 x분의 fx는 5로 수렴한다 했죠. 그래서 5분의 0 마이너스 6고 3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A, B, C 나와 있고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를 스몰 r이라고 할 때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갈 때 r분의 a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요. 여기 리미트가 a에 대한 리미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r을 a에 대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a에 대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보통 내접하는
원이 나왔을 때는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많이 하죠. 지금 보면은 BC 길이가 2A가 되고요. AC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16이 됩니다. 마찬가지 AB 길이도 루트 A제곱 더하기 1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4 계산해서 4A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2분의 1 R 곱하기 2A 플러스 2루트 A제곱 플러스 16과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각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식을 쓴 거죠. 자, 그래서 우변에 있는 식을 좀 더 정리를 하면은 R 곱하기 A 더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16이 됩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식이 뭔가 해서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R분의 A가 나와 있죠. 그래서 R분의 A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왼쪽 위에다 쓸게요. 자, 4A는 R 곱하기 A 더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16이죠. 그러면 R분의 A는 우변에 R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좌변에 4도 넘어가 줘야겠죠. 4분의 A 더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16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갈 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니니까 그냥 0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4분의 0 더하기 루트 16이니까 4가 되겠죠.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에 두 함수 fx, gx 나와 있고요. g분의 fx니까 유리함수가 되겠습니다. 유리식.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했죠. 그래서 유리식에서 유리함수 gx분의 fx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gx가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인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야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 16이 0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4, a 빼기 4 0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a는 4보다 작다가 되겠죠. 정수 a라 했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돼서 총 개수는 7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2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 f5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그래서 f5는요 함수값이에요. 연속인데 함수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극한값하고 같이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주어진 식이 이제 스타예요. 스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양변에 x-5를 나눠줘야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x가 5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x가 5가 아닐 때라고 조건을 달아주게 되면 양변을 x-5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fx는
5일 때 함수값하고 5가 아닐 때 함수값. 그래서 x-5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리미트 x가 5로 갈 때 x가 5가 아니면서 5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함수 가져와서 극한값 계산하면 되겠죠. 이 값이 f5랑 서로 같아진다라고 두면 되겠죠. 네, 그래야 이제 연속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같아진다라고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수렴해야 되니까 분모 0으로 가죠.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 5를 대입했을 때 25-5 더하기 a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 값이 마이너스 20이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f5는 리미트 x가 5로 갈 때 자, 분자에다 마이너스 20 넣어요. 그러면은 분자에 있는 식이 x-5 곱하기 x 더하기 4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x-5가 하나씩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x 더하기 4만 남죠. 계산해서 9가 되고요. 따라서 f5 함수값은 9가 돼야지만 모든 실수 구간에서 연속이 될 수 있다. 네, 고생했습니다.